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들었지만, 일단은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큰 그림을. 예. 단편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쭉쭉쭉 알아보다도 큰 그림을 그리는 데서 이렇게 찾아가야지. 단편적인 거 알라 그러면 한 수백 개, 수천 개를 알아야 돼요, 진짜로. 농담 아니라. 저도 옛날에 다 경험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뭘 배웠는, 예를 들어서 그 단편적인 지식에서 가장, 이제, 사람들 혼돈에 빠지는 것도 이제 신살 개념 막. 신살들 막, 여러분 뭐 학당 귀인이 있다는 둥, 무슨 천을 귀인이 있다는 둥, 이런 속에 빠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어떤 사람은 맞아, 어떤 사람은 안 맞아. 그러면 뭐, 신살, 무슨, 역마살이 있는데, 저 역마살, 저 안 돌아다니는데 할 말 없는 거예요. 명리학은 음양오행의 생화극제를 활용해서 인간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건데, 여기 이상하게 신살적 개념. 이제 이 신살이, 이게 샤머니즘, 이게 무속신앙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신앙. 서양에도 이런 샤머니즘이 많잖아요. 이 샤머니즘 개념. 이 샤머니즘, 이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미스테리. 도저히 우리가 인간의 자연을 관찰했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러이러 하더라고 만들어내는 건데, 그거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니, 국가 이전에 이제 이 부족 국가와 지금 현대 이제 국가의 차이예요. 현대 국가. 이때는 한정된 자원이야. 한정된 자원과 재료밖에 못 썼지만 지금은 무한정.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무한정. 또 가장 큰 문제는 이 계급사회, 계급과 신분사회의 중심적인 데에서 지금 어디 평등사회잖아요. 이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 때문에 그러한 관념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옛날 같으면 어디 나랑 마선 선생님이랑 이렇게 말을 섞고 살겠습니까? 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지만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정통 명리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현대 명리라고 이렇게 이제 나눠서 싸우지만, 이거의 가장 중요한 건 옹고의 지신이에요. 옹고의 지신. 옛 것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해라 이거지. 옹고의 지신. 근데 지금 자꾸 이 정통 명리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 지신을 할 줄 모르는 거지. 지신. 새롭게 받아들일지 모른다는 거지. 옛날에는 소위 말해서 도화살. 옛날 도화살은 전부 다 기생팔자라고 합니다. 아니면 황진이라든가 아니면 신사임당이라든가 또 헌안설을 다 도화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도화살은 뭘로 갔습니까?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또 템프로 이런 애들. 어떤 자기의 기운을 이렇게 이렇게 발휘하고 사는 애들 자기 예능적 기질이나 기술적으로 사는 애들 이런 애들 도화살이죠 다. 이런 식으로 틀렸다는 거죠. 지금도 어떤 일정한 법칙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수많은 걸로 이렇게 쫙 나눠지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찾아내기가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왜? 워낙 다변화된 사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일괄적인 옛날에는 관료라고 그래도 다 정해져 있고 종류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관성을 갖지만, 지금은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죠. 제가 어떤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장의사야. 이 사람이 국제장의사야. 국제장의사. 들어보셨어요? 국제장의사? 아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죽은 이 사람들을 국내에다가 이렇게 안치시키는 직업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참 대한항공, 또 뭐죠? 아시아나 이런 데랑 전세기 계약을 하고 살아. 음,
이런 직업도 있더라니까. 돈 무지 많이 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직종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이 해분이란 직업, 해분. 해분이 모르시죠? 해분. 이 자살하고 살인사건 나잖아요. 네. 그거 시신 수습해주는 직업들도 있어요. 에? 그 시신을 수습해주고 거기를 아, 이거 네네네. 해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직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을 초월한 직업들이 워낙 많은데 이 직업을 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는 이 사람의 이제 구조적 성향들을 좀 파악하자는 거죠. 그래야지 70억 인구의 어떤 삶의 방향성을 찾아주겠다는 거죠. 그런 구조적으로 살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수오행이에요. 수오행. 모든 것 수오행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 수오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탄생입니다. 탄생을 시켜야 돼요. 뭔가 탄생시켜야 된다. 이거. 탄생시켜야 돼. 그러면 이 수오행이 탄생을 시켜야 될 뭘 갖고 의무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수오행에 뭐가 탄생이 되는 뭐가 있어요? 탄생을 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무언가를 품고 있어야지 뭔가 새롭게 탄생하죠. 이 탄생을 시킨 것을 목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를 품고 있어야 돼요? 금. 금이요. 이때 금과 목은 오행작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금기냐, 금질이냐, 금의 기냐, 질이냐, 이건 목의 기냐, 목의 질이냐, 요 작용을 하는 거지, 여기에는 금과 목이 오행의 작용을 아직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은 인간이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이 수오행이 작용하는 곳이 우리는 겨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겨울. 겨울에 인간이 뭘 선택해야 돼?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수오행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수오행은 임수와 계수의 변화 과정이라는 거죠.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태어나면 이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오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 그것이 수오행. 수가 오행. 다섯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금과 목은 오행작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목 오행에서는 뭐가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 오행에서는 수와 화는 오행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화오행에서는 뭐가 또 똑같아요. 목금 오행작용 할 수가 없어요. 화오행에서는. 금오행에서는 뭐가 다시 또 수화가 오행작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요 개념도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지금까지 쭉 공부한 목오행, 화오행, 토오행, 금오행, 수오행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오행을 한번 이제 봅시다. 수오행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수오행은 이렇게 임수와 개수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임수는 이 모든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인간의 본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임수의 속성은 뭐가 되겠습니까? 정인이 되는 거, 정인. 개수의 속성은요? 금. 편인입니다. 그 반대. 이 편인이고, 정인이 되는 겁니다. 편이라는 것은 약간 여유스러움이 있으면 여유가 있고,
정인은 이제 여유가 없고 약간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이 정인 다음에 오는 것이 뭐죠? 이제 식신이 오는 거죠. 비견이 오기 때문에 이 편인 다음에 오는 건 뭐죠? 정인이 오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개수운이 오면 사람이 조급해져요. 임수운이 오면 사람이 이제 약간 여유로워집니다. 올해 개수운이 오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조급해집니다. 모든 사람. 그 중에서는 원국에 이제 개수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조급함을 많이 느끼겠죠.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올해 개수운은 전 세계적으로 이 조급함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조급함. 그래서 올해 이제 모든 경제적인, 정치적인 현안들이 전부 조급하다 보니까 지금 사회가 전체적인 정세가 지금 많이 시끌벅적한 겁니다. 개수운이. 요것이 이제 많이 정리되면 뭐 갑진년에는 뭐 새로운 뭐 큰 변화가 오겠죠. 내년 갑진년에는 진짜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정책이 일어나고 내년에 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죠. 네. 내년에 아마 다시 트럼프가 다시 정권을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왜, 뭔가 새로운 변혁이 와야 되니까. 올해 개수운이나 정인이라서 사주에 뭐 정인, 정제, 정관, 뭐 이 상관 이렇게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면 뭐 월급쟁이라든가 무슨 뭐 자격 그런 거 없어요. 참 정이라는 것은 이제 마무리하는 뜻이야. 마무리 이 마무리 정자 바를 정자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그럼 다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더 이상 여기다 못 써요 글자를. 응? 이 정자를 만들 수 있는 글자 한번 볼까요? 아래하 또 뭐 만들 수 있어요? 윗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뭘 만들 수 있어요? 그칠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정자는 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정자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위, 아래.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자는 이거를 다 통합해서 만든 글자가 이 정자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자 하나 가지고.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정차 하나에 아래 하와 윗상이 다 들어있고,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정운이 오면은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수의 의미는 뭐죠? 임수와 개수의 의미는 공통적인 상황은 있죠. 이제 얘들의 의미를 봅시다. 임수의 의미와 개수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임수의 의미 똑같이 이런 곁에 두다 해서 곁다라고 그래요. 곁다. 똑같이 곁에 둡니다. 항상 뭔가를 곁에 두고 싶은 거예요. 항상. 뭐 붙어 있고 싶은 거고. 근데 얘는 임수는 뭐야? 뭐 어떻게 곁에 두고 싶은 겁니까? 어떤 모습으로? 엉축된 모습으로 서로 섞여 있는 모습으로. 하지만 이 개수의 의미는 섞여 있는 모습,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약간 발산의 의미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이제 밀어내면서 자꾸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임수는 뭐라고 이거 껴안는다를 한글로 어떻게 쓰죠? 뭐라고? 포용? 우리 껴안는다를 뭐라 그래요? 포옹이라고 그래. 포옹이라고 하나? 네. 잘 안 써봤네요. 포홍인가? 응. 포옹.
네, 포. 서로 이렇게 앞을 보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껴안는 것이 임수지만 요거는 서로 등지고 있는 거예요. 등지고 있다. 또 등지고 붙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원하는 방향으로 튈라고. 임수는 서로 눈만 맞으면 어떻게 서로 껴안으려고. 요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똑같이 곁에 두는 모습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수의 파동은 그냥 고요함입니다. 이렇게 쭉 일정하게 고요함 속에 있는데 개수의 파동은 그게 아닙니다. 고요함 속에서 이게 요동치는 겁니다. 아직 수오행에서는 이렇게. 근데 방향은 이 위로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아까 병화와 정화의 파동도 병화도 요거는 이제 아래 이건 밑에서 이렇게 있는 거 이건 이제 아래 하라고 하지만 병화는 아까 지난번에 윗상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 병화의 파동은 위에서 이렇게 고요하게 이렇게 이런 잔잔한 파동이지만 정화의 파동은 뭐야? 이런 파동인데 어떻게 아래로 내려오는 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파동을 보이지만 얘는 위로 올라가는 저 병화는 개선 위로 올라가는 이런 파동을 보인다는 거죠. 올라가려고 막 이렇게 이런 파동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수오행을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이제 그 수오행은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이제 식간이라는 식간에 뭘 배웠죠? 지금 우리 배우는 게 정신적 뭐죠? 정신적 작용력을 지금 배웠습니다. 예를 봐서 이 목오행을 배웠고 화오행을 배웠고 토오행을 배웠고 금오행을 배웠고 수오행을 이런 식으로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목오행은 기본적으로 간목과 을목이 이렇게 있고 화오행은 병화와 정화로 이렇게 있고 토오행은 무토와 기토가 이렇게 있고 금오행은 경금과 신금이 이렇게 있고 이거는 임수와 개수가 이렇게 나는데 뭐 이거는 간목의 속성은 뭐야? 비결의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랬죠. 을목의 속성은 뭐죠? 겁재의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병화의 속성은 뭐라고 했죠? 식신의 속성을 갖고 있고 정화는 뭐죠? 상관의 속성을 갖고 있다. 무토의 속성은 뭐야? 편재의 속성을 갖고 있고 기토는 정제의 속성을 갖고 있다. 경금은 뭐야? 편관의 속성을 갖고 있고 신금은 뭐죠? 정관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임수는 편인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개수는 정인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간목의 파동은 어떻게 위아래로 이렇게 직선적 수직 운동을 하지만 을목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렇게 이런 곡선적 형태로 운동을 한다는 거죠. 위아래로 이렇게 곡선적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고. 병화는 위에서 이렇게 쭉 분산의 속성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쭉 위에서 이렇게 쭉 펼치는 속성을 갖지만 정화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려는 이러한 수렴적 파동을 거치고 토오행은 어떤 속성이 있어요? 토오행은 이런 에너지 속성이 없습니다. 토오행은 금오행은 뭐죠? 여기 똑같이 위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파동은 신금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곡선적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임수는 역시 밑에서 이렇게 아래에서
유지하고 싶은 거지만 개수는 여기서 아래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려면 이런 발산 이런 식의 파동을 보이고 있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공통 부분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간목과 경금은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파동이. 네. 파동이. 을목과 신금도 공통적이죠. 방향성만 틀리고. 네. 그다음에 정화와 개수도 공통적인 모습이죠. 네. 병화와 임수도 공통적 모습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갑이 경이고 을이 신이고 병화가 임이고 개수가 정화라는 거죠. 이것이 서로 이 오행이 이 선택받는 봄에는 이렇게 불리는 거고 화에 여름에는 이렇게 불리는 거고 가을에는 이렇게 불리는 거고 겨울에는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거 식간의 어떤 정신적 작용력을 식간의 정신적 작용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쭉 분리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행을 이제 명확하게 세분화해서 익힐 수 있는 방법이죠. 이 오행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이제 생학묘 조합이고 그것은 이제 우리는 천간합으로 나타내는 거와 천간충으로 나타내는 것이요. 그래서 식간은 반드시 뭐가 있냐? 이 충과 합이 있습니다. 충과 합은 우리 충과 합 우리는 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외에는 전부 다 뭐가 된다고? 이 외에는 전부 다 생이 되는 겁니다. 생. 그래서 극은 뭐라 그랬죠? 만나다예요. 만나다. 그래서 이건 전부 대칭성입니다. 대칭성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 생은 뭡니까? 서로 뭐야? 밀어내다의 개념이죠. 밀어내다. 그래서 생에는 대칭성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칭성 구조가 나중에는 이제 내가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들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냐. 이 식간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다른 말하면 기가 되는 거고 이걸 더 세분화하면 요 기 안에 이제 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 식간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 분류되냐면은 이 할 일과 열정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일. 할 일은 대칭성 구조입니다. 이 열정은 방향성 구조입니다. 방향성 구조. 대칭성을 다른 말하면 상대성. 그리고 방향성은 상보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무감이와 책임을 의미하는 거고 열정은 뭡니까? 의지력입니다. 의지력. 의지력이면서 뭔가 이 활동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열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식간은 이 에너지로 파악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할 일이 있고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이 파악하는 것이 식간과 식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는 목의 할 일은 뭡니까? 성적. 아니, 목의 할 일은 목의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대칭성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아, 네네. 뭐가 있어야 돼요? 금. 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목의 열정은 뭡니까? 화. 화가 되는 겁니다. 또 수도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 화가 됐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되면 능동적 열정을 갖고 있어요. 이거 뭐 수동적 열정. 능동적 열정은 뭐야? 아, 나가서 막
자리에 앉아 있으려니까 미치고 팔딱 뛰는 거야. 응? 나가서 뭘 해야 돼. 이 수동적은 뭐니까 들어와서 너 집에 왜 가니? 그러니까 공부하러 갑니다.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진짜로. 그 김태희 알죠? 학교 끝나면 집에까지 뛰어갔대요. 왜 그러니까 공부하러 가려고. 빨리 가서 공부한다고. 아, 실제 그런 애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배우러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네. 수동적 열정. 수동적 열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할 일이 금입니다. 목이 목을 만났어. 이거는 뭐야?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할 일이. 이럴 때 우리는 이제 목 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 오행이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금을 만나면 할 일이 있어서 너무 기쁘고, 목을 만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우울하죠. 우울하니까 맨날 쌈질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이제 토를 만나면은 이제 내가 이제 어떠한 세상을 바라보는 인지 능력을 갖추는 거죠. 나 중심적이냐, 타인 중심적이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거는 이제 목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그냥 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의 기. 목의 기라고만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오행을 가지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목, 오행 이런 데서 만나서 다루는 것을 우리는 이런 관계로 이제 십신적 관계라고 해요. 십신이라는 십신적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요거의 본성은 목오행의 본성은 뭐예요? 목의 속성은 뭐라서 비견겁제라고 있지만 요거의 십신적 관계성은 다 틀린다는 거예요. 목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지금 이제 이 목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할 일을 금이 있어야지 되는데 같은 목이 오면 할 일이 없다. 능동적이지 못하다. 이제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신 능동적은 요 열정 가지고 따지는 거고, 네네네. 네. 목이 금을 만나 할 그러면 일인데 목을 만나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그 대경진을 가지고 자녀 그 직업을 따질 때 하나는 할 일은 있는데 열정이 없고 그렇죠. 하나는 할 일이 없는데 열정이 예, 있다라고 그렇죠. 표현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 그 일주가 병자고 월주가 정사니까 이 친구가 할 일이 없는데 열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술인데 경진월주를 가졌으니까 그렇죠. 얘는 할 일이 있는데 열정이 없는 거로 그쵸. 보는 거죠. 그렇죠. 네네. 아까도 이해는 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하려고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화오행은 화오행이 할 일은 뭐였습니까? 수를 만나야 돼요. 네네. 열정은요. 첫째, 금이 가장 우선적 열정이에요. 능동적 열정이고 목은 수동적 열정이라는 겁니다. 화를 보면 어떻게 돼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잘 보자. 일하면 뭐가 떨어져요? 물질이 떨어지잖아요. 네. 이거는 할 일이 없으니까 물질 안 떨어지고 뭐가 생겨요? 기운만 만드는 겁니다. 하는 일에 비해 대가가 좀 없는 거죠. 적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요. 할 일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물질이. 할 일이. 할 일이라는 건 물질이고 할 일이 없다는 것은 기운만, 집에 있으면 기운만 뻗치지 뭐 안 그래요.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들, 이 백수들한테 밥 많이 주면 안 돼요. 우리 집에 백수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집에 있는 먹을 것부터 치워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돼지 집에 먹을 게 많고 배부르잖아요. 기운만 뻗쳐요. 항상 거예요. 하나님 배고파야 정신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생님 그때 예전에 처음 수업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저희 그 글자 배울 때,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 이제 인사, 자사 두 가지를 다 쓰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게 이제 사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병이 사를 만났으니까 예. 인사로 쓰든지 자사로 쓰든지 이렇게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자사 이렇게 써야죠, 네네. 인사로. 인사로 쓰는 것은 열정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수동적 네. 열정. 네. 자사는 이거 할 일을 써야 돼, 할 일. 이렇게. 인사로 쓰든 자사로 써야 되는 거. 이런 구조밖에 안 나는 거죠. 네. 왜? 어차피 얘는 방향성이 똑같잖아요. 네네. 요런 것들 패턴만 알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열정. 수동적 열정이 있구나. 그러면, 이 능동적 열정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해주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모형은 뭐냐 이거죠. 그 모형은. 그 모형이 할 일은 뭐예요? 뭐, 무조건 목입니다. 금을 만나면 기밖에 없어요, 기. 기싸움만 하는 거예요, 기싸움만. 얘는 질싸움 하는 거고, 질. 질을 취하는 거고. 이 열정은 뭡니까? 일단 술을 만나 열정이 생기고, 화를 만나면 수동적 열정. 그래서 그 모형이 술을 만나면 꼼짝 마요. 거기 서 있어요, 서 있어. 그럼 서 있어야 돼. 술을 만나 지가 나갈 거 아니에요, 밖으로. 능동적 열정. 수동적 열정. 이렇게 보면 수호행은 아까 했잖아. 수호행에 할 일은 뭐 어디 있다고요? 먹고 살려면 어디 화를 만나 먹고 살죠. 술을 만나면 그냥 동반 자살, 동반 굶어 죽자. 열정. 열정 목을 만나 열정이 있는 거예요. 왜? 능동적 열정, 수동적 열정. 수일간이 금을 받다 꼼짝 말고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남 닦아주는 직업만 해요. 세차원, 때밀이. 남이 와야지 남이 수동적 열정, 남이 와야 내가 할 일이, 열정이 생기잖아요. 반대 금일간 수를 보면 이건 뭐 능동적 열정이잖아요. 근데 수일간이 금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동적 열정. 둘 다 열정은 확실히 있어요. 근데 선생님, 예. 선생님 전에 그때도 이게 수업 초반에 제가 직접 개입을 하는 것보다 간접으로 개입해가지고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임자가 있는데 술토의 화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죠. 이제 일간이 경금이잖아요. 네, 경금이 밑에 진을 깔고 있고 월에 수를 깔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경금이 술이 있으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할 일 없죠. 네, 그러면 여기 진토로 활용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진토를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월지의 시기의 직업과 요 일지의 시기의 직업이 확연하게 틀립니다. 확연하게 틀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임자잖아요. 임자. 네. 임자니까 이 경금은 이 임자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능동적인 모습이에요. 능동적인 모습으로 간다. 능동적으로 하는데 요 자진과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 일지가 목이잖아요. 그럼 목이 술을 봤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동적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할 수, 얘를 통해서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자수를 통해서밖에. 이 여기가 이래서 같은 뭐 경신이었다 이러면 상황이 틀려지는 거죠. 네. 요건 이거가 뭐 일지가 이걸 뭐 능동적이잖아요. 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 이 일주는 내 거잖아요. 가자. 근데 내가 여기 이 경진으로 있다 보니까 이 자수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 목이 화를 보면 능동적 열정인데 술을 보니까 수동적 열정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받아서 내가 개입하라는 소리예요. 술을 받아서. 근데 이 수만 죽어나는 거죠. 수는. 술도 받아야 되고, 술한테도 줘야 되고, 진한테도 줘야고. 죽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 이 임자가 선생님한테 십신으로 뭐예요? 얘네들이 다. 자녀들이에요. 네. 자녀들이. 십신으로만 자녀들의 관계란 말이에요. 네. 근데 임자는 뭐예요? 인성이잖아요. 네. 이 선생님의 자녀들은요, 이 수행 능력이에요, 수행 능력. 인성이라는 건 수행 능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을 키우는 애들이에요. 수행 능력. 그러니까 선생님의 십신적 관계로 임자가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나의 자녀 성들이. 네. 그러면 내 자식들은 저 조상줄과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조상이 곧 내 자식이에요. 조상이. 이건 십신적 관념으로만 보는 거예요. 임자라는 어떤 속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금 입장에서 이 식상은 자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녀. 네네. 근데 자녀가 저 조상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자녀를 떠받드는 사주예요. 네. 그 자녀가 떠받드니까 자녀가 뭔가 주잖아요. 자진으로. 선생님 자녀를 떠받들지 않으면 누굴 떠받들어야 되냐면은 조상이라든가 자녀와 같은 애들을 떠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반드시 이 어른 상대보다 반드시 애들을 상대해야 돼요.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진년에 나도 모르게 그런 행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갑진년에 그런 행위를 하고 싶기는 한데, 제가 앞전에 면접 보러 갔을 때, 네, 그러니까 예전에 만났던 그런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치료해주는 담당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거는 하기 싫다고 하고 그냥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일은 다시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이도 있고 에너지가 좀 딸리기도 하고 해서 그렇죠. 이게 그때 갈 때 처음에는 이제 그 아이들을 지원해주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관리해주는 일이라고 제안을 하셔서 갔는데 근데 막상 가보니까 현장에서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 현장이라기보다 이거나 저거나 현장은 마찬가지인데 이제 예전에 했던 치료사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치료사를 더 이상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상담하고 그 장애아동 치료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저는 전에 없이 그 일이 정말 하기 싫거든요, 이제. 근데 내년 되면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내년 되면요? 왜냐면 다 내년 갑이 오니까 이제 임자가 다시 동한단 말이야. 지금은 별로인데 이제 내년 되면 갑목이 오니까 이제 갑진일사니까 다시 그 일을 해야 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자월에 보자고요. 갑자월에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그러게요. 전 그 일을 다시 안 하려고 사실은 그 중간에 저기 나라에서 전환교육 하는 게 있는데 전환교육을 일부러 안 받았거든요. 그 전환교육을 안 받으면 제가 그 바우처를
에서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일을 다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보자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임자잖아요. 임자가 내년에 이제 임자한테 가장 필요한 이제 가불목이 오잖아요. 네네. 그런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사오미로 오니까 경금 입장에서 사오미니까 어떤 열정입니까? 운이 이제 수동적 열정으로 오는 겁니다. 수동적 열정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게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기는 할 것 같기는 근데 이제 한데 그 그거는 모습이 좀 이제 진행이 돼봐야 알 것 그 같은데. 모습은 이제 수동적이라는 거죠. 내가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오더를 받는 거. 오더를 받는 거. 오더를 받는 아니면 누가 만들어 온 조직에 내가 들어가는 거. 누가 만들어 놓은 조직에 지금 좀 개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런 쪽으로 올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경금한테 반드시 금한테 화는 반드시 열정으로 열정인데 이건 수동적 열정이라는 거죠. 이 수는 그러면 능동적 선생님 예를 열정이에요. 들면, 제가 지금 그 명리학을 배워가지고, 앞으로 상담을 한다? 음. 그럼 그때도 저는 그것도 이 간접적인 이걸 쓰는 거라고 봐야 되는 아니요, 건가요? 그때 되면은 그 운이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그 운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사오미는 지나가야 돼요. 오미 가장 지나가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제 수동적 환경을 벗어나서 경쟁과 능동적 활동으로 넘어가니까 이 경금이라는 것은요, 네. 이 사오미를 통해서 이 수동 쪽을 거쳐서 이제 해 자축에서 능동 쪽을 가는데 요 가는 과정이 신유술이라는 거예요. 네. 신유술이 여기 신유술이 되는 거야. 신유술. 그래야 내가 수동 쪽으로 내가 쌓았던 경험 경력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검증받아서 여기서 능동 쪽으로 간다는 뜻이죠. 그럼 요 분기점이 이제 오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지지 배울 때는 이제 이 설정과 확정을 배워요. 설정 구간과 확정 구간을 배우는데 이 오미실은 이제 정신적 확정 구간이거든요.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진사 오과장은 이제 묘진사가 이게 이제 행동적 설정이거든요. 행동적 설정이라는 말은 이제 경험과 경력을 쌓는 과정이다 하면 이걸 통해서 오미신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이 확정하는 시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유수례로 이제 행동적으로 완전히 확정을 끝낸다는 거죠. 완벽한 여기에 이제 결과를 만든다는 뜻이죠. 그 선생님은 내가 그러면 말했잖아요. 선생님 말했잖아요. 내가 이 선생님한테 이 무신년이 되게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그 시기가 이제 2026년부터 이제 병호, 정미, 아니죠. 병호, 정미, 뭐예요? 무신, 기후로 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경술, 신해, 이 임자, 개축으로 오는 거예요. 선생님은 실제적으로 그 포인트는 이제 요 병오년. 병오년 간의 행동적 설정을 하기 위해서 무전히 애를 써야 돼요. 실제로 정신적 확정할 수 있는 시기는 이제 오미신, 병오년 이유가 되는 거죠. 제가 3년 공부 일단은 기본적으로 3년은 해야겠구나 한 때가 지금 딱 요때가 끝나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끝내야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수동적 열정에서 점점점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할 일이 이제 금이니까 여기서 기운을 만드는 겁니다. 할 일은 없어요. 이제 기운 만드는 거예요. 기운 생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운 이 각 오행별로 할 일, 열정도 능동적 열정, 수동적 열정.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간을 우리가 쭉 속성을 파악하는데 그 속성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이 십신적 관계성도 중요해요. 근데 그 관계성을 파악하기 이전에 본질적인 속성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결국은 선생님의 이 임자라는 건 선생님의 관계성으로 분명히 자녀의 성은 확신해요. 예?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 본성으로 선생님한테는 임자니까 이거는 인성. 선생님 반드시 이 자격을 가져야 되는데 어디 국가 자격이라는 거 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해야 돼. 아니 국가와 연계된 자격. 네. 그래야지 나의 뭐 그한테는 뭐야 열정이잖아. 능동적 열정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임자잖아. 그러게요. 그 자격을 가지고 초년하고 중년에 그 자격으로 했는데 지금이 약간 블랭크 된 상태인 것 같은데 그 자격 두 개가 다 블랭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선생님 사실은 저기 사회복지사 자격 그 학자문행을 신청해 놨거든요. 앞으로 이 사회복지사업 모든 게 저처럼 이제 상담자 자격이나 이런 거 가지고 받기가 점점 어려워져서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으면 받기가 어려운 시기가 자꾸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회복지사가 이제 기본 모든 걸 베이스가 돼, 베이스. 네, 그래서 학자문행을 신청을 해놨어요. 그거 하시면 되지 뭐. 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선생님한테 학자문행 지금 7과목을 들어야 돼가지고 이번 학기에 이게 들어봐야지 알겠지만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잠깐 다음 수업 그 8회 수업 끝나고 나면 조금 일단 한 주, 2주 정도 해보고 수업을 좀 조절을 하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게 하세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네. 네네. 여기저기 한번. 근데 사회복지사 계열은 좀 많이 하세요. 요즘에 많이 따놓는 게 좋아요. 어때 명리 지도사 이런 것들은 8만 원 좀 다 주는 거고. 네, 그 명리 지도사야 언제 따면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학점을 이수하고 막 복잡하더라고. 네, 좀 옛날에 땄으면 이거보다 좀 짧게 걸릴 것 저기 같은데. 그러니까 이 수로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에너지를 써야 돼. 수로는 사회복지와 가장 관계가 많아요. 아, 네. 유술이잖아요. 재생적 치료물상이 다. 네. 저는 사회복지랑 저랑 안 맞아서 공부를 좀 안 했는데 자격증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이거를 신청을 했거든요. 하긴 해야 돼요. 선생님 어차피 네. 경금이 가지고 임자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이 수를 만나는 것은 나의 정보를 풀어주겠다는 뜻이야. 금이 수를 만나는 건 나의 갖고 있는 나의 정보를 풀어주겠다는 거고, 금이 화를 만나는 것은 이 수의 정보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야. 화의 정보를 받아들이겠다는. 수화는 모든 정보를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금은, 그러니까 잘 봐요. 금은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이 목은 정리해 보세요. 목은 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목은 수의 틀이야, 틀. 수의 틀이 즉 수가 틀이 갖춰진 게 목이라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목은 수를 틀 안에 가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금은 뭡니까? 금은 화의 틀입니다. 금은 화의 틀이라는 거. 화의 틀. 반대로 말하면 금은 화를 모든 걸 자기 틀 안에 다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이 부피가 큰 겁니다. 이거 목은 부피가 작은 거예요. 수 자체가 응축하는 에너지고 이거 분산하는 에너지잖아요. 화가. 그래서 목일간이 수가 많은 애들은요 그냥 작어 그냥. 키도 작고. 아닌데 우리 애 큰데요. 그래 옆으로만 커. 이런 개념을 확실히 알아두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수라는 것은 뭐냐 뭐예요. 수라는 것은 뭐야? 금의 틀이에요. 금의 틀. 화라는 것은 뭐죠?
목의 틀이에요. 목의 틀. 이런 식으로 서로 틀과 이렇게 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수금은 금의 틀이야. 금의 틀. 반대로 이해하면 수 안에는 금이 잔뜩 있다는 거고 화학에는 목이 잔뜩 있는데 어떻게 틀을 갖추고 있다. 틀을 갖추고 있다는 거야. 틀. 그래서 경금이 임자를 보는 것은 자기의 틀을 갖추고 싶은 거예요. 네. 완벽한 틀을 갖추고 싶은 거고. 간목이 병호를 보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틀을 갖추고 싶은 거예요. 틀. 그럼 선생님 저기 아까 경금이 정화에게 이끌려가는 삶이라고 그게 뭐 외적으로는 뭐 돈도 벌고 승진도 하고 좋기는 하겠지만 그치요.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정화에 이끌려가는 삶이 능동적이어서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건가요? 아니, 수동적이어서. 그쵸, 그쵸. 응. 물질적 풍요는 있죠. 네. 근데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네. 그러니까, 경금일간이 수로에 태어났으니까 여기 술죽 정화를 활용하면요. 물질적 풍요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대신 이제 내가 끌려가는 삶을 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술로 자꾸 이걸 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저희 남편 생각을 해서 저희 남편이 경자인데 이 저기 뭐야 정민년생 신의 월이니까 남편은 이제, 봐봐요. 정민년 신해월이고, 일금 경자잖아요. 경금이 뭘 봤어요? 저기, 정화를 봤잖아요. 네네 뭐, 열정이 있잖아. 어떤, 수동적 열정. 신해 잡으니까, 능동적 열정도 있네? 네. 이것도 해미 합돼 있네? 끊어낼 수가 없네? 네. 그러니까 이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 싫으면 시내로 와야 되잖아. 그러면 국가기관 밑에 있는 뭐 공기업이라든가 뭐 산하기관 이런 쪽 근무하면 가장 좋아요. 네, 그러니까 농협에 근무하잖아요. 가장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맨날 죽기 아유 언제 때려치지 그런 말만 하고 살아요. 네.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니까요. 네네. 그리고 왜 정화를 쓰는지 아세요? 이 정화를 할 일은 어디에 있어요? 화해할 일은 어디에 있어요? 헬스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원래는 미는 할 일이 없잖아. 같은 화니까. 네네. 해수로 가는 겁니다. 마치 모습도 이제 해미로 이렇게 합돼 있어갖고 미해니까 그 묘생 구조잖아.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경금한테 가장 좋은 신금이 딱 월간에 있잖아요. 경금한테 저보다 낫네요. 경금한테 그래서 신해로 있잖아. 신해로. 네. 신해를 쓰니까 얼마나 좋아. 아까 내가 목금은 반드시 지지에 수화가 있어야지 뭐야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해지 얼마나 좋아요. 신해. 수화는 지지에 뭐 갖고 있어야 돼요? 목금을 갖고 있어야죠. 네. 그래 상호 그게 육식간지 체제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또 정리를 한번 또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지지의 이제 행동적 작용력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설정 구간이고 뭐가 아니 그거 이제 쭉 공부할 거니까 잠깐 1, 2주 쉬었다가 그거 학점은행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네네. 학점은행 수업을 해보고,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주말부터 수업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